과거에는 이 시작할 때는 팔자에 채울 방법이 없었죠. 필러밖에. 요즘 좀 많이 여러 방법들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팔자가 꼭 채우는 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팔자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죠. 팔자주름이 생기면 필러를 맞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필러 한번 맞으면 팔자주름이 해결되는 거 맞나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을 수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시술이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은 없으니까 여러 번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필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30년 전에 시작이 돼서 꺼진 부위를 채워주고 메워주는 목적으로 우리한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에는 필러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필러가 또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과거에는 이 시작할 때는 팔자에 채울 방법이 없었죠. 필러밖에. 물론 실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당기는 실 아니면 안 녹는 실이었기 때문에 채울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 좀 많이 여러 방법들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팔자가 꼭 채우는 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러는 해보신 분은 알지만 내 몸이 되어가고 섞일 때까지는 좀 약간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위가 실제로 팔자 부위고, 팔자를 교정할 수 있을 때는 팔자가 생긴 원인과 팔자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자기에게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팔자주름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자가 생기는 원인은 젊었을 때는 거의 없죠. 20대 초반 뭐 이럴 때는 없다가 세월이 들면서 생기거든요. 팔자를 메우고 있던 그런 지방층이라든지 그런 섬유 조직이 있던 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꾸 작아져요. 우리 여기 보면 코끝에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신경 다발이 올라오는 구멍이 있어요. 완전히 젊었을 때는 다 결체 조직이 싹 이렇게 메워주고 있던 놈들이 느슨해져요. 그럼 이런 도 사이로 자꾸 빠져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앞볼에 치아의 구조가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각도가 좀 가파른 분이 있고 넓은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가파르다 보면 살다 보면 이 각도가 더 그냥 보이게 되죠. 그 피부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활상에 어떤 분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웃는 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이 웃어야 돼요. 이걸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저절로 여기 근육들이 딱 발달을 해요. 근육 위에는 또 지방층이 같이 발달하고 무게감이 생기게 되다 보면 그래서 팔자가 더 깊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의 앞볼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짝 봉긋하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순간 세모가 형태로 돼요. 각이 생겨요. 팔자가 깊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필러는 어쨌든 간에 채우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만 채운다고 사실은 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필러 외에도 팔자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실 리프팅으로 팔자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채우고 당기고. 그런 여러 종류의 실들이, 다양한 실이 나오면서 채움 실도 있고 받쳐주는 실도 있고 당기는 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팔자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됐죠.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팔자주름 유형별로 어떻게 치료나 시술 같은 걸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이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20대 초반, 30대 이런 분들 아직 근육이 튼튼하고 결체 조직이 튼튼한 분들, 그리고 지방층이 어느 정도 단단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꺼져가는 게 그 지방세포의 사이즈나 그 결체 조직의 약화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볼륨실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우고 내 콜라겐을 만들므로써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정도만 필요하신 분도 있죠. 근데 이게 나이가 때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앞볼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생겨요. 보통 그 팔자 라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입술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라인을 해결 안 해주면 여기만 올려놔도 이 밑에가 이상하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같이 당기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60대 넘어가고 70대 가까운데 난 팔자 중에 문제는, 그럼 그 정도 됐을 때 이미 교정을 계속 해오던 분이 아니라면 한 번 판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채우고 받쳐주고 당기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시술 방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자주름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필러 같은 시술로는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실리프팅 시술로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필러가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분들은 바로 실을 넣으면 실이 받쳐주는 힘이 적기 때문에 잘 시행 안 하고요. 필러를 하신 지 1년 이상 지나고 특히 녹는 필러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를 받쳐주는 실들을 우리가 채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요새 새로 나오는 굉장히 볼륨실의 타입들도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스프링처럼 나오는 볼륨실도 있고, 메쉬 안에다 다시 또 스프링을 꼬아서 넣는 그런 실도 새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C타입에 대해서 너무 볼록 튀어나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죠. 살짝만 깔아줘도,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실들을 타레라고 하는데, 우리 뜨개질 할 때 씨는 탈처럼 가는 실을 모아놔서 생기는 그런 거죠. 여러 장점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실을 왜 굵은 거 한 가닥으로 안 만들고 그렇게 가는 실을 모아서 이렇게 볼륨실을 만드냐 하면, 굵은 거 한 가닥보다는 가는 거 10가닥이 훨씬 강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콜라겐 형성이 일반 실에 비해서 그 부분에 훨씬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륨실이라고 부르는 거를 1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팔자주름에 생기는 원인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모양은 원인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좀 깊어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팔자주름의 깊이, 두 번째는 앞볼의 모양, 그리고 세 번째는 옆볼의 처짐 정도. 뭐 요거를 가지고 채워주고 당기고 받쳐주고, 요 세 가지 시술을 어떤 것만 해야 될지를, 아니면 복합적으로 세 가지를 다 해야 될지 결정해서 시술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로 놀랍게 지금까지 팽팽닥터 조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